세계적인 식물학자예요. 관점에서 한국이 대표적인 지피식물인 맹문동을 소개해 드리고 초보자도 절대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맹문동은 식물 분류학상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잎을, 즉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른 빛을 유지하는 상록성 식물이라서 조경용으로 사랑받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맹문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집이나 정원에서 실패 없이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도록 검증된 재배 노하우를 단계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맹문동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햇빛과 장소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맹문동은 기본적으로 한그늘을 무척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큰 나무 아래나 건물에 그늘진 곳처럼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장소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자랍니다. 물론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양지바른 곳이나 반대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깊은 그늘에서도 잘 버티기는 하지만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잎의 끝이 갈색으로 타들어 가기 쉽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는 성장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만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드는 베란다 안쪽이나 창가 자리를 선택해 두시는 것이 식물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흙을 선택하고 화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맹문동은 생명력이 강해서 흙을 크게 가리지는 않는 편이지만 뿌리가 썩지 않고 건강하게 뻗어 나가려면 물 빠짐이 좋은 흙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분갈이용 흙에 배수를 도와주는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대략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분을 고르실 때는 맹문동의 뿌리가 옆으로 번지면서 자라는 특성이 있고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굵게 발달하기 때문에 너무 작거나 얕은 화분보다는 깊이감이 있고 넉넉한 크기의 화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 밑바닥에는 반드시 배수망을 깔고 굵은 마사토를 얇게 깔아주어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식물이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주기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은 물을 적게 주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주 주어 뿌리를 썩게 만드는 과습 때문입니다. 맹문동은 가뭄에 견디는 힘이 무척 강한 식물이라서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정해진 요일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주지 마시고 화분의 겉흙이 손가락 한 마디 깊이까지 완전히 말라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주셔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한 번에 듬뿍 주어 뿌리 전체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후에 화분 받침대에 고인 물은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즉시 버려주시는 것이 과습을 막는 핵심은 비결입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성장이 느려지므로 물주는 주기를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늘려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쾌적한 온도와 바람을 선물하는 통풍 관리입니다. 맹문동은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대단히 강합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전국 어디서나 노지에서 버튼이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질깁니다. 실내에서 키우실 때도 너무 따뜻한 것을 내부보다는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베란다가 키우기에 더 적합합니다. 특히 맹문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신선한 바람이 잘 통하는 통풍이 무척 중요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면 흙이 잘 마르지 않아 뿌리가 상하거나 병충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창문을 자주 열어 자연 바람을 맞게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맹문동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영양 공급과 가지치기입니다. 맹문동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철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에 타서 쓰는 액체 비료를 아주 몇 개 희석하여 주시거나 화분 흙 위에 올려두는 알갱이 비료를 소량만 얹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가을 이후나 겨울철에는 성장을 멈추는 휴면기이므로 비료를 절대 주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 잎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며 시들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일 때마다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내주시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통풍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른 봄의 지난해에 낡고 상한 잎들을 과감하게 바짝 잘라주면 봄에 새롭고 푸르른 새잎들이 아주 건강하고 풍성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는 번식과 분갈이로 맹문동이 개체의 수를 늘려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맹문동은 시간이 지나면 뿌리 쪽에서 새로운 포기가 계속 생겨나며 화분 가득 풍성해집니다. 화분에 뿌리가 너무 꽉 차서 물이 잘 빠지지 않거나 성장이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는 넓은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어야 합니다. 대략 2년이나 3년에 한 번 봄철에 화분에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꺼낸 뒤 얽혀있는 뿌리를 가위나 손으로 쪼개어 여러 개의 포기로 나누어 심는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 심은 맹문동은 각각 새로운 개체로 자라나기 때문에 초보자도 아주 쉽게 화분수를 늘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맹문동은 늦여름이 되면 잎 사이에서 보라색의 예쁜 꽃대가 올라와 은은한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가을에는 까맣고 진주 같은 열매를 맺어 1년 내내 보는 즐거움을 주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과도한 관심보다는 조금은 무심한 그 틀기 마른 것을 확인하고 물을 주며 신선한 바람을 쐬어주는 것만으로도 맹문동은 언제나 푸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간단한 단계들을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서 반려식물이 주는 커다란 위안과 초록이 기쁨을 생활 속에서 가득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